200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PC방에 대한 추억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때는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간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PC방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간신히 찾아낸 PC방도 얼마 지나지 않아 컴퓨터를 무료 나눔하며 폐업하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한때 청소년 문화의 상징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던 공간이었던 PC방. 대체 왜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PC방 산업의 흐름과 몰락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PC방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이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해외에도 넷카페 같은 곳이 있긴 하지만 게임보다는 가벼운 웹서핑이나 인쇄 같은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PC방 산업이 유독 발전한 이유는 1990년대 후반 스타크래프트의 열풍과 IMF로 인한 창업붐과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며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 서든어택, 와우 등 다양한 온라인 게임들이 연이어 등장하며 PC방은 새로운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신형 고사양 PC는 물론 친구와 함께 팀을 꾸리기 편한 좌석 배치, 그리고 저렴한 요금은 많은 게임 이용자들을 PC방으로 이끌었는데요. 게임사들도 이런 현상에 빠르게 대응하며 PC방 전용 아이템이나 이벤트를 마련하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PC방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2010년대 초 서비스를 시작한 리그 오브 레전드는 가히 PC방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PC방 역시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먹거리를 위해 PC방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라면은 기본이고 다양한 식사 메뉴와 디저트를 갖춘 곳도 있었죠. 그만큼 프랜차이즈 분식점이나 카페의 견조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전성기의 PC방은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시간만 되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PC방은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는 지금도 인기를 이어가는 반면 PC방 업계는 201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게임백서에 따르면 전국 PC방 수는 2001년 23,548곳에서 2016년에는 1,655곳으로 2023년에는 7,773개까지 감소했습니다. 20년간 약 70% 가까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용자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주 1회 이상 PC방 이용률은 12.1%에서 2024년에는 7.4%로 하락했습니다. 1년 만에 이용자 4명 중 1명이 사라진 거죠. 폐업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PC방을 정리한 업주들이 장비를 중고로 처분하거나 무료로 나눔하는 게시글도 자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C방 산업이 몰락한 것이 아니라 게임 산업 자체가 몰락한 건 아닌가. 하지만 실상은 반대였는데요. 국내 게임 산업 전체는 오히려 조금씩이지만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3.4%로 금액으로 본다면 22조 9,462억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매출 대부분이 PC가 아니라 모바일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시 게임 산업 매출 구조를 살펴볼까요? 2023년 전체 게임 매출에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59.3%에 달합니다. 반면 PC 게임의 매출은 27.6%뿐입니다. 3위를 차지한 PC방 점유율을 포함하더라도 40%를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이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굳이 PC방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사실 스마트폰의 고사양화 외에도 PC 게임과 PC방 산업이 몰락하게 된 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규 흥행작의 부족입니다. 모바일 게임 대비 PC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를 제외하면 1년 넘게 흥행한 콘텐츠가 전무할 정도입니다. 디아블로4가 업계의 기대를 받긴 했지만 단 일주일 만에 사용량이 급감하며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겨냥한 성수기에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죠. 인기를 끌긴 했지만 클래식 메이플 스토리는 결국 과거 IP에 의존한 추억팔이 게임이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모바일 게임은 인기 웹툰, 타게임 IP 등과 협업을 통해 꾸준히 흥행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심지어 PC게임의 영역으로 보이던 과거 인기 게임들을 더 간편화시켜 구현하는 것까지 해내고 있죠. 가볍게 게임을 시작해보려는 신규 이용자들조차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PC 성능도 눈에 띄게 상향 평준화된 상황입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많은 게이머들이 집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환경을 바꿨죠. 이제는 개인도 충분히 고성능 게이밍 PC를 갖춘 시대가 되었습니다. 헤드셋만 있으면 소통도 되니까 굳이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실제로 2024년 게임백서 조사에 따르면 PC방을 찾는 이유가 고성능 PC 때문이라고 답한 이용자의 비율은 31%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남성 응답자는 여성 응답자보다 해당 답변을 선택한 비율이 낮았습니다. 한때 PC방을 찾던 주요 이용층이었던 남성 게이머들조차 이제는 PC방의 특별한 성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모텔이나 만화 카페 등 PC방 수준의 게임 환경을 갖춘 다른 업종까지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사양 PC는 물론 콘솔 게임기와 룸 형태의 좌석까지 갖추며 PC방보다 더 새롭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사실 PC방은 새로운 경쟁 업체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PC방은 타 업종과 달리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이 기본처럼 여겨지죠.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선 아르바이트 같은 인력도 필수인데요. 이런 운영 구조 자체가 인건비처럼 고정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 비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전기세인데요. 모든 좌석에 고사양 컴퓨터를 켜두고 냉난방도 24시간 유지하려면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전기세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유지 비용을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기도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PC방 요금은 시간당 1,000원 안팎이라는 기준 가격에 익숙해져 있어 요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여기에 더해 게임사 이용료 역시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많은 PC방에서는 인기 게임들의 프리미엄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연간 이용료를 게임사에 지불해야 하죠. 2024년 기준 전국 PC방의 평균 연간 게임사 이용료는 약 3,504만 원에 달합니다. 게임백서 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PC방 운영 고정비용 비중은 인건비, 게임사 이용료, 임대료 순으로 평균 임대료가 200만 원을 넘어가는데도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선 꾸준한 이용자 유입과 높은 회전율이 필수지만 이용자 수는 줄고 체류 시간도 짧아지는 상황에선 PC방이 살아남을 여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PC방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뚜렷한 정체성을 확보하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업종도 있었습니다. 바로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곳 역시 컴퓨터 대신 책상이 놓여 있을 뿐 공간을 시간 단위로 빌려주고 고정비가 큰 구조라는 점에서 PC방과 매우 유사한 업종입니다. 하지만 스터디 카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운영자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했고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좌석 예약 시스템과 방음 설계, 그리고 조명과 인테리어까지 정밀하게 바꿔나갔죠. 그 결과 스터디 카페는 단순한 공부 공간을 넘어 1인 집중 공간이나 업무용 단기 사무실 등으로 수요를 확장시키며 여전히 새로운 지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공간의 정의를 스스로 넓히고 사용자의 기대를 앞서는 서비스로 재정의할 수 있는가가 결국 살아남는 업종과 사라지는 업종을 나누는 기준이 된 셈이죠. 이대로 무너지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PC방 업계도 변화에 나선 겁니다. 생존을 넘어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프랜차이즈화입니다. 과거엔 개인이 운영하던 PC방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브랜드 정체성을 갖춘 프랜차이즈형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PC방은 통일된 인테리어와 표준화된 운영, 차별화된 메뉴 구성으로 게임 공간을 넘어 전문적인 놀이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키오스크 운영이나 카페형 좌석 구조, 음식 서비스 강화 등 기존 PC방과는 다른 경험을 주는 요소들을 앞세워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손님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브랜드 PC방은 e스포츠 콘셉트를 적극 도입해 소규모 대회를 열거나 방송 시스템을 갖추는 등 게임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죠. 인기 게임과의 콜라보를 통해 테마형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깔끔하고 쾌적한 PC방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의 실마리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PC방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점점 경쟁력을 잃어간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품고 있던 세대의 추억과 문화까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긴 어렵겠죠. 이제는 그 기억을 어떻게 현재에 맞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PC방,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